자,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사주생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 코너에 참여하실 분은 저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해담 멘토링 하우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링크 아니면 네이버 카페 검색해서 해담 멘토링 하우스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슬기로운 사주생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의 어머니가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자, 바로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년월일 제가 사연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주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5월 20일 양력이고요. 새벽 4시 40분 여자아이입니다. 자, 사연을 보면, 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그랬죠? 사주원국에 인사신 삼형사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나 직업 선별적 요소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신이 순서대로 있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주를 보는 관점은 아이의 진로, 학업 방향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우리 집의 대장입니다. 제 멋대로인 듯 하지만 누구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소풍가기를 참 좋아해요. 위에 2살 오빠가 있어서 그런지 노는 것도 남자 아이처럼 놀곤 해서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부부가 같이 인도로 호련히 있거나 여행지에서 2년 동안 이곳저곳을 누비며 북인도 히말라야 쪽에서 생긴 아이라 그런지 정말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배려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순수한 아이지만 그래도 가지고 나온 사주가 인사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쪽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자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 버스하여 의료적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조산사의 도움으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갑자기 영어가 쏙 들어가가지고 제가 어색해가지고 제가 발음을 실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이 주로 핵심은 저 삼형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삼형살이 어떠한 진로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 같아요. 일단 사주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기 사주를 바로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위에 사주가 자녀 사주고요. 아래 사주가 엄마 사주예요. 먼저 자녀 사주를 먼저 보고서 엄마 사주를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은 오행적 구조는 녹색이 목이고 빨간색이 화, 노란색이 토, 하얀색이 금, 검정색 물이 없죠. 이제 엄마 사주를 보면 이렇게 검정색 물이 가득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오행적으로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조후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물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병화일간이 그렇게까지 수에 대한 기운을
끌어당기려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도로도 나름대로 자기 뜻을 풀어갈 수 있는, 수가 없어서 아주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지 굳이 수의 기운을 쓰려면 진로 직업에서 쓰면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성을 보면 월지사와, 지금 엄마가 궁금해하는 게 바로 월지사, 그 다음에 일지신, 그 다음에 시지인,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궁금한 게 뭐였죠? 인사신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함을 얘기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먼저 간략하게 이사주에 대한 부분을 정리 정도를 하고 하는데, 일단 여자아이가 지금 이런 월지가 사화 엄마 자리와 색깔이 같다라는 거는 엄마와 다시 말해 동급의 형태로서 자립심, 독립심이 강한 녀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천간에 병신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지가 병신일주가 되고요. 이런 오행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자립심, 독립심, 그리고 현실적인 그러한 기운으로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돼.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사는 문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진로직업,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졸업하고 대학 진로직업을 무슨 학문 연구한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그냥 바로 직업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직업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뭔가 깊이를 추구하는 학문과 거리는 일단 멀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신 사명. 자, 인사신 사명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본인 알고 있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제가 뭐 이 인사신 사명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인사신 사명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일단 인사신 사명은 일단 세 글자 모두 사맹지. 그러니까 원래는 인사신해, 이 네 글자 사맹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만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출발과 시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 글자죠. 예를 들어 이는, 여기 시지에 있는 이는 뭐야? 목의 시작, 목을 시작한다는 의미고, 여기 월지에 있는 사는 화의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은, 여기 일지신은 금의 시작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지지글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일정한 각도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과 사가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사와 인과, 그 다음에 사와 신이 90도, 인과 사가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과 신이 180도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죠? 이런 각도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90도, 90도, 180도 각도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러한 각도를 서양 점성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명 흉각이라고 해요. 흉각. 서양 점성술에서 90도 각도를 사주에서는 뭐라고 해요? 형이라고 해요. 형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형의 의미는, 사주에서 형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에게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거죠. 서로의 장애를 발생하게 해서, 그래서 자극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서로에게 교정하고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과 수정을 해야만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라든지 자극과 압력, 압박, 이런 손상, 마모되는 부분들이 뭐로서 나름대로 최소한 교정되고 수정이 되어야만이
정의 정도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특정한 희생을 감수해야만이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형사를 가장 예민하게 본다. 이것이 바로 형살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요. 이 내용 들어보니까 큰일 났네, 그죠? 막 어마무시한 얘기를 제가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제가 그 서양 점성술과 사주에서 형과 충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저의 채널에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주풀이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검색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바짝 지금 긴장하고 이 형살 때문에 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해 놨으니까 저 겁을 잔뜩 먹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인사신 삼형살이 있는 사주는 어떻게 해소를 하는 건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인사신,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신 삼형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걸로 모두가 퉁치듯이 인사신 삼형살 이렇게 다 얘기하면 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지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사신 삼형살이 있을 때 해소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조건 직업이죠. 직업으로 해소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무슨 액세서리를 준비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부적을 써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그냥 간략하게 제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은 형살이란 직업의 형태와 특히 내용물을 보면은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지가 역마살이죠. 그리고 겁살이죠, 일지가. 그 다음에 시지가 망신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월지라고 하는 글자가, 직업살이라는 글자가 역마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지가 겁살 형태가 서로 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 기운 자체로서 직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뭐냐,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썼을 때 결국 이 사주가 형살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형살로 인한 어떤 인생 삶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기운들을 덜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직업으로 썼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형살이라는 게 강력한 에너지를 서로가 압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폭발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 자체, 일종의 출중한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화되지 않는 사람이 그게 크게 오히려 능력적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자, 결국 이 사주는 인사신해, 이 인사신 세 글자는 자체가 모두 시작이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출발과 시작을 얘기했는데 어떤 거든 뭔가 만들어내고 끄집어내서 그걸 시작하는 능력, 그걸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좌절을 해도 바로 일어설 수 있고요. 또 그 시작을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게 안정화되는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으로서 해소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직업이, 무역이나 금융, 이런 관련 쪽으로 직업성을 갖고 가면 인사신 삼형살, 이 사주에 나와 있는 인사신 삼형살의 기운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언론이나 정보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신이라는 어떤 글자 자체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형태로 놓여질 수, 똑같지 않지만 다른 형태로 놓여질 수 있지만 그게 12신살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신사를 적용한 형태에서
인사신 삼형살에 대한 직업성과 그로 인한 해소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삼형살에서 해소하는 법에 대한 간략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스스로가 자립심, 독립심이 강해서 스스로 세상 헤쳐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잘 풀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일지하고 일간하고 이런 우행적으로 같이 있으면 빨리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좋다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보면은 엄마 사주를 보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이 사주는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금, 무토일간이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월주에 있죠. 신유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녀가 월주에 있다라는 거는 자녀에 대한 물론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뭐 일종의 뭐 한마디로 떠받드는 자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능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굳이 자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팔자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자녀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엄마 사주의 자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적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스스로도 자녀를 믿는다, 크게 걱정 없이 자녀가 잘 해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주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진로 직업을 말씀드린 거, 무역이나 금융 관련, 이게 이제 경영 경제 관련 쪽의 어떤 전공이겠죠. 그리고 언론 정보 쪽은 뭐 그쪽 관련, 언어 쪽이라든지 언어 쪽이나 아니면 그런 뭐 신문 방송학 이런 쪽이 있잖아요. 뭐 이런 관련 쪽의 전공을 통해서도 또 진로 직업이 열릴 수 있다. 자, 애초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말라야 여행을 하시면서 생긴 자녀라고 해서 그런지 이 역마살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전 재밌네요. 그죠? 엄마가 여행하면서 생긴 자녀이라서 그런지 역마가 들어있고, 또 자립심, 독립심이라고, 여행이라는 자체는 또 굉장히 그런 외부와 외부가 좀 이렇게 편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생력이 좀 있어야지만이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똑 떨어진 자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좋은 사연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혹시 다음에도 슬기로운 사주 생활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 해담 멘토링 하우스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